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규장각은 조선 후기의 왕실 학문연구기관이자 왕실 도서관으로 지금의 국립도서관입니다. 1776년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가 창덕궁 금원의 북쪽에 설립하여 역대 선왕들의 물품 보관 및 서적의 수집, 출판 등 왕립 학술 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 연구 기능을 겸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내 문화재 보존 설비를 완비한 전통 양식의 기와 건물을 지어 규장각 도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장각에는 7종류의 국보, 8종류의 보물을 포함 18만여 권의 고도서와 5만여 장의 고문서, 1만 8천여 장의 책판, 현판 등 총 27만여 점의 고서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가서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그 사용법을 기술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짓고 이영호가 풀어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주의 질서와 철학이 담긴 한글 창제의 세계로 걸어가는 훈민정음 해례본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지 어음이 이후 중국하여 여문자 불상 유통하니 고 우민유 소욕언하여도 이종 불득신 기정자 다의라. 여 위차 민연하여 신제 28자 하니 욕사 인인 이습하여 편어 일용이니라. 나란 말소리가 나라 안에 달라서 문자로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그 뜻을 이루어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배워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의 서문입니다. 세종대왕은 제자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원리는 오로지 음양오행일 뿐이다. 곤괴와 북괴 사이가 태극이 되고 태극이 움직였다 멈춘 후 음양이 된다.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것들이 음양을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에도 음양의 이치가 있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할 뿐이다. 지금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애초에 지혜를 짜내어 억지로 구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소리의 원리에 따라 이치를 다했을 뿐이다. 원리란 본래 둘이 아니므로 어찌 천지신면과 그 작용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 훈민정음 28자는 각각 그 형태, 발음기관, 발음작용, 천지인을 본떠 만들었다. 첫소리는 17자이다. 어금니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에 닿는 형태를 본뜬 것이다.
혓소리 니은은 혀가 윗입 몸에 붙는 형태를 본떴다. 입술소리 미음은 입 모양을 본뜨고 입소리 시읒은 치아 모양을 본뜨고 목구멍 소리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 것이다. 키읔은 기역에 비하여 소리가 3개 나므로 획을 더했다. 지읒에서 치읒, 이응에서 여린 히읗, 여린 히읗에서 히읗이 됨에 있어서 그 소리에 획을 더한 의미는 모두 같지만 오직 옛 이응만은 다르다. 반 혓소리 리을과 반 입소리 반시옷 또한 혀와 이의 형태를 본떴지만 그 드러난 모양이 달라 획을 더한 의미는 없다. 무릇 사람의 소리는 오행의 뿌리를 두고 있다. 사계절에 맞춰 보아도 벗어나지 않고 오음에 맞춰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목구멍은 깊은 곳에 있고 젖었으니 오행 중 물에 해당된다. 소리는 비어 있으나 통함으로 들여다 보이는 물과 같고 흘러서 통한 것과 같다. 계절로는 겨울이고 소리 중에는 깃우에 속한다. 어금니 소리는 목구멍 소리와 비슷하되 실체가 있으므로 나무가 물에 의해 자라나서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봄이고 소리 중에는 불각에 속한다. 혀는 날카롭고 움직임으로 불이다. 혓소리가 구르고 날리니 불이 이글거리며 타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여름이고 소리 중에는 불을 징에 속한다. 이는 단단하고 끊음으로 쇠에 해당된다. 입소리가 부스러지면서 모아지는 것은 쇳가루가 단련되어 쇠가 되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가을이고 소리 중에는 장사상에 속한다. 입술은 사각형이 합해지니 흙에 해당된다. 입술 소리는 머금으면서 넓으니 흙이 만물을 감싸고 광대한 것과 같다. 계절로는 늦여름이고 소리 중에는 집궁에 속한다. 물은 만물이 태어나는 근원이고 불은 만물이 자라는 데 사용되므로 오행 가운데서 물과 불이 크다 하겠다. 목구멍은 소리의 문이고 혀는 소리를 분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음 가운데 목구멍 소리와 혓소리가 주가 된다. 목구멍은 뒤에, 어금니는 그 앞에 있으니 북쪽과 동쪽에 있다고 하였고 혀와 이는 또한 그 앞에 있으니 남쪽과 서쪽에 있다고 하겠다. 입술은 마지막에 있으니 흙은 정해진 위치가 없이 사계절을 돕는다고 하겠다. 이런즉 첫 소리 가운데서도 그 자체 음양 오행 방위의 수가 있다. 또한 성음의 맑기와 탁함에 대해 말하자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읒, 여린 히읗은 모두 맑은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 히읗은 다음 맑은 소리가 된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읒, 쌍히읗은 모두 탁한 소리이고 옛 이응, 니은, 미음, 이응, 리을, 반, 시옷은 맑지도 탁하지도 않은 소리이다. 니은, 미음, 이응은 그 소리가 가장 거세지 않으므로 순서는 비록 뒤에 있지만 형태를 본떠 글자를 만드는 시작으로 삼았다. 시읒, 지읒은 비록 모두 맑은 소리지만 지읒이 치읒에 비하여 소리가 거세지 않아 글자를 만드는 시작으로 삼았다. 다만 어금니 소리 옛 이응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아 소리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이응과 서로 유사하며 순서도 옛 이응과 이응을 서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지금 옛 이응은 목구멍에서 본떠 만들었으나 어금니 소리의 글자를 만드는 시작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는 대개 목구멍 소리는
오행 중 무리고 어금니 소리는 나무에 속하므로 옛 이응이 비록 어금니 소리이지만 이응과 비슷하여 마치 나무의 짝이 물에서 나와 부드럽고 물의 기운이 많음과 같다. 기역은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이고 기역은 나무가 성장한 것이며 쌍기역은 나무가 늙어 굳건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모두 어금니에서 그 모양을 본뜬 것이다. 모두 맑은 소리를 나란히 있으면 모두 탁한 소리가 되는 것은 전청의 소리가 엉키면 그 결과가 느려지며 전탁이 되기 때문이다. 오직 목구멍 소리의 경우에만 다음 맑은 소리가 모두 탁한 소리가 되는데 그것은 대개 여린 히읗은 소리가 깊어 엉기지 않고 히읗과 여린 히읗보다 소리가 얕아 엉기어 전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응을 입술 소리 아래에 이었으면 곧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는 것은 가벼운 소리는 입술이 잠깐 합쳐지면서 목구멍 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가운데 소리는 모두 11자이다. 아래 안은 혀를 오므려서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자시에 열리는 것과 같다. 둥근 모양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으는 혀를 조금 오므려서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땅이 축시에 열리는 것과 같다. 평평한 모양은 땅을 본떴다.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소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뜻을 통하게 하였고 3개의 질서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이 능히 글자를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동서남북 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말소리의 기운도 또한 서로 다르다. 대개 나라 밖의 말은 그 소리는 있으나 글자가 없어 나라 안의 문자를 빌려 사용하고 통하고 있다. 이것은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운 것처럼 서로 어긋나는 일이어서 어찌 능히 소통하는데 막힘이 없을 수 있겠는가. 요컨대 글자란 모두 각자 사는 곳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억지로 모두 같은 글자를 쓰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조선은 예약과 문장이 화화와 견줄만 한데 다만 사투리와 속어가 동일하지 않아서 글을 배우는 자가 그 의미를 깨치는데 어려워하고 법을 다루는 자는 그 곡절을 판단하기 어려워 괴로워하였다. 옛날 신라의 설총이 처음으로 이두를 만들어 관청과 민간에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지만 모두 한자를 빌려 쓰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어색하고 어떤 것은 우리말과 들어맞지 않는다. 이두를 쓰는 것은 비단 속되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말을 전달하는 데는 그 만분의 1도 반영하지 못하였다. 계해년 겨울 1443년 12월에 우리 전하께서 바른소리 28자를 창제하여 간략한 예의를 들어보이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다. 형상을 본 뜨되 글자 모양은 고전을 모방하였고 소리의 원리에 따라되 그 음률은 7조 가락과 화합한다. 천지인 삼극의 뜻과 음양 이기의 오묘함을 모두 갖추었다. 28글자를 가지고도 전환인무궁하고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며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널리 통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아침 한나절이면 배우고 우매한 자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 글자로서 글을 풀이하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 송사를 다루면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글자 소리로는 맑은 소리, 탁한 소리를 능히 분별할 수 있고, 악가로는 율려와 능히 화합할 수 있다. 사용하기에 모든 게 갖춰졌으면 하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게 없다. 바람 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도 모두 글자로 적을 수 있다. 드디어 임금께서 자세한 풀이를 더하여 모든 사람을 깨우치도록 분부하시었다. 이에 신정인지가 지편전 홍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과 신숙주, 수찬 성삼문, 돌령부주부 강희한, 행 지편전 부수찬 이계와 이선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 풀이와 예를 만들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 없이도 스스로 깨치게 되기를 바라셨으나 그 깊은 연원과 정밀한 뜻은 신묘하여 신들이 능히 밝힐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린 성인으로서 제도를 베풀어 행하심이 모든 왕을 초월하시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옛 조상의 것을 이은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 아는 사람이 사사로이 이룬 것이 아니다. 무릇 동방의 나라가 있은 지가 비록 오래되었지만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모든 일을 이루는 큰 지혜는 아마도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정통 11년 9월 상순, 세종 28년 1446년 9월 10일에 자헌대부 예조판서 지편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 우빈객 신하 정인지가 두 손 모아 자라고 머리 조아려 삼가 쓰옵니다. 자, 이제 세종대왕과 8명의 지편전 학사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이계, 이선로, 강희안과 함께 걸었던 훈민정음 해례본 속으로의 산책이 끝났습니다. 1443년 28자를 창제하고 1446년 10월 9일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펴냄으로써 세계 문자 역사에 길이 빛나는 한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것도 2등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1등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